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디오 고막 채널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타일랜드에 이어서 인도네시아 반도의 나라 중에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나라죠. 캄보디아의 궁전 고전 음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에 나타나는 이제 우리 이 지형과 국가들은 봤죠. 근데 그 위치가 어딘가 하면은 이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타일랜드하고 라오스하고 베트남을 이렇게 인접하고 있는 요 지도에서 가운데 부분에 있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요 다음 화면에 보게 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작게 보이긴 하지만은 실제로는 한 18만 평방킬로미터이고 우리나라 22만, 우리나라 반도가 22만, 그렇게 작은 나라는 아니죠. 근데 인구는 이제 1,500명밖에 되질 않아요. 1,500만 명밖에 안 되고 입헌군주 국가고, 역시 언어는 크메르어, 자기 자신들이 고유한 언어가 있고 크메르 언어가 있고, 그 다음에 프랑스어가 1800년대 식민지를 이제 한동안 했으니까 프랑스어가 이제 제2 외국어로 쓰이다가 지금은 영어가 많이 쓰인다 그래요. 물론 아직까지도 프랑스어가 좀 통하긴 한다고 합니다. 국교는 이제 다른 인도차나 반도 국가들처럼 상자부 소승 불교고 97% 국민들이 이제 믿고 있고, 그 다음에 간략한 역사를 보게 되면은 2000년 전에 이미 기원전 2000년 전에 신석기 문명이 여기 정착을 했고, 기원후 1세기부터 이제 농경 오로 목축이 행해지면서 이제 현재의 크메르족들이 살기 시작했던 모양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9세기경에 800년대 초죠. 크메르 제국이 이제 제대로 세워지면서 이제 앙코르의 수도를 뒀고, 거기서 세워진 유명한 사원이 앙코르와트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건축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많은 주변국들의 침공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고생을 하다가 19세기 1800년 중반에 프랑스 이제 식민지가 되면 좀 어느 정도 안정이 됐어요. 근데 그러다 2차 대전 때 오면서 다시 일본의 지배하에 몇 년 있다가 그 다음에 1954년에는 프랑스의 자치국으로 이제 독립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크메르족 폴포트가 이끄는 공산 정권, 아주 국민들을 많이 학살한 킬링필드라는 유명한 사건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베트남 공산권 정권으로 들어와서 이제 싸우고 그래가지고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한동안 상당히 복잡한 어려운 그 시기를 거치다가 1889년에 베트남군이 철수하고 1991년에 유엔 임시관리에 놓여가지고서 93년에는 망명했던 국왕 시아누쿠가 돌아와서 공산 정권인 크메르주를 내쫓고, 그 다음에 캄보디아라는 국명을 바꾸면서 이제 지금의 입헌군주 국가로 이제 안정을 이제 찾기 시작했죠. 그렇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일랜드와 그 다음에 베트남을 빼놓고는 라오스라든가 미얀마, 그 다음에 이 캄보디아 세 나라는 여전히 이 국민 소득도 낮고, 그 다음에 정권이 부패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정치가 부패하니까 자연히 이제 나라도 못 살게 되고, 그다음 빈부격차도 심하고, 이런 참 어려운 상황에 아직까지 놓여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리와 자원을 보게 되면은 기후는 아열대 몬순 기후이며, 벼농사 물론 위주로 하고 업, 목재산업, 이류산업, 고무생산 등이 이제 주산업이고, 2000년대 이르러서 겨우 쌀을 자급자족할 정도, 그렇게 쌀이 많이 나는 지역인데도 정치가 황폐해지니까, 그래서 정치적인 안정이라는 것이 한 나라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또한 훌륭한 정치적 지도자가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문화음악을 살펴보게 되면 대표적 문화 유적으로는 이제 앙코르 왕국 시대에 세워졌던 힌두교 사원, 나중에 이제 불교 사원으로 사용됐지만은 앙코르와트 사원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음악 문화로는 시아나 구공이 통치하던 1950년대 60년대에 피아노 구공이 징투하던 궁전 고전 음악, 그 다음에 궁전 고전 무용이 인도 차이나 반도 전체를 통해서 가장 최고의 수준을 보여주는 탁월한 예술성을 가지고 있는 음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요 다음 사진을 보게 되면은 앙코르와트의 어떤 그런 규모,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그리고 가장 화려하며 그 부조라든가 이런 것이 가장 수준 높은 조각, 이 미술성을 보여주는 세계 최고의 궁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이것을 처음 1800년 중반에 이 프랑스인들이 들어와서 이 식민지를 삼을 때 앙리 무어라는 그 박물학자가 같이 왔었는데, 이 사람이 이걸 보고 깜짝 놀라 자빠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서구에 알리고, 그 다음에 서구인들이 와서 보니까 자기네들 뭐 로마, 뭐 그리스 문화, 그리스 문명이 이루겠던 그런 뭐 사원이라든가 이런 것만 보고서 이제 동양을 아주 상당히 이제 이렇게 낮게, 이렇게 우습게 봤는데, 여기를 앙코르와트 사원을 보고서는 이제 코가 납작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뭐 이게,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 후예들이 뭐 세웠다는 둥 뭐 이러면서 헛소리를 하다가, 나중에는 그 유명한 프랑스의 이 문화부 장관인 앙드레 말로, 작가 앙드레 말로 있죠. 앙드레 말로라는 사람조차도 여기에서 그 유적들을 갖다 훔쳐갔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 앙드레 말로의 이제 이름에 이제 먹칠을 한 거죠.
그만큼 서구인들을 보고서 완전히 기가 죽을 만큼 그렇게 훌륭한 동양의 아시아의 위대한 건축 예술이며 그 다음에 미술입니다. 이게. 우리 이제 오늘 참고사는 음반은 이제 여전히 이제 라디오 프랑스에서 오크로시에서 나온 캄보주. 그것은 캄보디아를 캄보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캄보디아는 말이 이 캄보주라고 하는 프랑스 애들이 부른 명칭에서부터 유래했다 그래요. 그 전에는 이제 크메르라고 이제 불렀습니다. 크메르 제국. 그래서 요 왼쪽 그 음반 표지 왼쪽에 이제 음악들이 남아 있는데 좀 작으니까 지금 크게 확대해서 보게 되면은 이 화면에 보게 되면 지금 세 가지 큰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뮤직 루아얄 모호리, 그 다음에 뮤직 루아얄 핀페아트, 그 다음에 뮤직 핀페아트 리발레 루아얄. 그래서 이제 크게 나눠서 이제 모호리, 그 다음에 핀페아트. 이제 모호리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오케스트라를 구성하는 하나의 구성에 따라서 모호리 오케스트라, 그 다음에 핀페아트 오케스트라 이렇게 둘로 나눕니다. 근데 이제 모호리 오케스트라도 물론 궁정에서 연주되는 음악이긴 합니다만은 이거는 주로 궁정의 어떤 여흥을 위해서 디베르티멘토죠. 여흥을 위해서 만들어진 구성되는 그런 오케스트라고, 그 다음에 이제 핀페아트는 이제 주로 합창단하고 많이 이제 합쳐지는데 합창단도 따라오는 게 핀페아트예요. 모호리는 이제 합창단이 따라오기도 합니다만은 핀페아트이 더 많이 합창단하고 이제 많이 결합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핀페아트가 오케스트라는 주로 어디에 써야 되는가 하면은 궁정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하나의 의식에 많이 사용되는데 주로 이제 궁정 발레 의식을 할 때 발레를 꼭 하는데 이 사람들이 발레하고 많이 관련되어 있는 궁정 발레. 그래서 여기서 이 핀페아트 오케스트라가 반주하면서 연주하는 합창과 그 다음에 이 라마야나 양식의 힌두교 양식의 그 궁정 무용이 아마 아시아에서도 최고 수준이고 저는 전 세계적으로 그 유래를 볼 수 없는 최고의 무용 수준을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버마도 굉장하지만은. 자, 어쨌든 우리가 오늘 이 감상을 이제 하겠는데, 여기서 이제 나중에 제가 이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시간 관계상, 뮤직 로얄 모호리 오케스트라로 하는 여흥을 위한 궁정음악에서는, 세 번째 곡인 세 번째 트랙의 윰예미라고 하는, 플레어 포라 비에디모. 그러니까 요게 이제 리타니라서 이제 죽은 이 사자, 그러니까 이제 왕족이 죽은 거죠. 왕족이 죽었을 때 그것을 갖다가 이제 추모하는 그런 곡입니다. 이게 합창으로 불려져요, 이게. 그리고 이제 모호리 아크스트라 반주로. 그 다음에 이제 뮤직 로얄 핀페아트 중에서는 어떤 곡을 듣는가 하면은 5번 트랙인 크라몬도스 쳔치안이라고 하는 곡을 듣겠는데 라준 피 앙레브 사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어떤 궁정에서 어떤 의식 그것을 갖다가 이제 취급하는데 여기서 이제 이 새로운 어떤 걸 왕이 이제 임명이 됐다든가 또 그다음 중요한 어떤 그런 의식이 있다든가 할 때 이제 불려지는 그런 합창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이제 핀페아트인데 특히 이제 발레 로얄 궁정에서 궁정 무용 의식이 있는데 이런 것도 중요한 어떤 기쁜 일이 있을 때 축제를 벌이는 거죠. 궁정에서 벌어지는 축제인데 여기 이제 8번 트랙에 레암케르라고 하는 라마야나가 적혀 있죠. 그래서 에피소드 들라 마타이오 디 랑카 라마야나 이 대소사시에서 라마 주인공이 이제 랑카라는 전투지에서 벌어지는 그런 에피소드를 다룬 그러한 것을 갖다가 이제 음악으로 묘사한 겁니다. 레암케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주 궁정에서 연주되는 그런 레퍼토리라고 그래요. 그리고 다음 보게 되면은 이게 이제 바로 뭔가 이제 핀페아트, 그러니까 이제 궁정의 의식에 사용되는 그리고 이제 궁정 발레에 사용되는 그런 오케스트라 반주 오케스트라고, 그 다음에 요 다음 사진은 오케스트라 모호리. 이거는 이제 궁정에서의 디베르티스모. 다시 말해서 궁정에서 여흥을 위한 음악을 연주할 때 사용되는 이제 오케스트라인데 조금 좀 핀페아토보다는 규모가 좀 약간 작고, 그 다음에 주로 이제 관악기가 많이 사용돼요. 요거는 이제 우리 세 번째로 들을 곡인 레암케르 라마야나 궁정 무용에서 무용수들이 이제 좀 화려한 의상을 입고서 독특한 이 머리에 쓰는 모자가 있죠. 그걸 쓰고서 하는데 버마의 이 궁정 무용도 훌륭하지만 이게 훨씬 더 수준이 높아요. 더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가 봤던 그런 핀페아트라든가 모호리 오케스트라를 구성하는 악기들인데 이게 이제 자료가 별로 없어가지고 보니까 이제 흐려요. 그리고 크게 확대해도 원래 사진이 작은 사진이니까 확대해도 잘 이름을 알 수가 없는데 지금 오른쪽 중간쯤에 있는 그런 이제 악기가 이제 보이죠. 이게 이제 일종의 우리가 다른 캄보디아 타이라든가 그 다음에 버마 이런 데서 보는 그런 일종의 실로폰에 대나무로 만든 실로폰. 맨 왼쪽 위에 있는 것이 이제 해금이 종류고, 이제 그 다음에 아래쪽에 왼쪽에서 두 번째 이제 류트가 있죠. 이제 우리나라 악기 중에서 물론 당비파가
예전에 조선조라든가 고려 때 쓰였다고는 하지만은 요즘 국악 우리나라 악기에는 현대 악기에는 이 비파에 해당하는 그런 그 뉴트족 악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 점이 좀 아쉬운 점이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다음에 다음 보게 되면 아까 말했던 건 이제 대나무 실로폰이죠. 근데 요게 이제 여기서는 어떻게 부르는가 하면은 캄보디아에서는 로네앗 에크라고 이제 이름이 좀 어려워요. 이게 21개의 대나무 람으로 구성되어 있답니다. 요거는 이제 타키라는 수평 현금, 이제 가야금 비슷한 건데 수평 현금인데 독특한 소리를 내요. 악기가 크죠. 자, 그럼 우리가 들을 곡을 이제 보게 되면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모호리 오케스트라로 반주되는 세 번째 곡인 그런 이 사자를 위한 그 리타니 연도송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곡은 이제 5번 트랙에서 크라몬도스 신신이라면서 이제 이 어떤 궁정의 어떤 의식을 위한 음악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곡으로서는 레암케 라마야나 의식, 인도의 힌두계 전형적인 힌두교 전통에서 그 라마가 싸우는 그런 랑카 전투의 형태를 갖다 상황을 묘사하는 음악이 레암케. 이게 가장 규모가 커요. 그리고 북도 징도 많이 울려지고.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요 세 곡을 우리가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캄보디아라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궁전 고전 음악과 궁전 고전 발레 음악을 이제 들어봤는데, 인도 사르반도의 그 5개 나라 중에서 가장 작고 또 가장, 현지에서는 가장 가난하고 또 가장 많은 그런 이 슬픈 역사, 침략의 역사와 그다음에 킬링필드라는 그런 비극을 겪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가지고 있는 음악 예술과 건축 예술은 세계 최고 수준인 거예요. 이렇듯이 우리가 한 나라를 평가할 때에 어떤 그런 겉으로 드러나는 물질적인 어떤 측면에서만 평가할 것이 아니라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문화적이며 정신적인 어떤 그런 가치를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우리의 민족, 우리의 문화, 우리나라를 갖다가 사랑하는 건 중요하지만은 그와 동시에 자민족 중심주의 혹은 자문화 중심주의, 에고 쌍트리즘이죠. 그런 어떤 이기주의적인 어떤 관점, 그 다음에 우리가 최고라고, 자기 자신만이 최고라고 하는 그런 항상 문명은 공존해. 예전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순간에도 20세기, 21세기 이 순간에도 항상 전 세계에 수많은 문명이 공존하고 있거든요. 단지 우리가 그 문명들이 잘 보이지 않을 뿐이지, 더더구나 특히 문화적인 특성들은 물질주의적인 어떤 그런 그 나라의 어떤 위용하고는 상관없이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인 가치들, 문화적인 가치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그래서 문명과 문화를 구분해서 말할 수 있다면 문명은 어떤 물질주의적인 문명이라고 볼 수 있고,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이고, 문화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가치이기 때문에, 정신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문명과 또 다른 나라의 문화적 가치에 대해서도 항상 그런 너무 에고 쌍트리즘에 빠지지 않고 항상 공평하게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캄보디아 음악을 다루면서. 자, 그럼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